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르너가 골을 넣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골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골을 넣은 이유가 손흥민 선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외신에서는 손흥민 덕분에 티모 베르너가 682일 만에 골 가뭄을 끝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 외신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티모 베르너에게 펩토크, 이 펩토크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발언 이런 뜻인데, 682일 만에 골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손흥민 선수가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펩토크라고 하는 말, 펩 과르디올라가 사실은 축구 팬이라면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펩토크는 누군가에게 집중력을 불어넣어주거나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짧은 어떤 연설 혹은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모 베르너에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티모 베르너가 682일 만에 터뜨린 프리미어리그 골이 바로 손흥민 선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로 직접 해준 이 동기부여 토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면 프리미어리그만 이제 따져야 되죠. 왜냐면 티모 베르너가 원래 소속팀이었던 라이프치히로 돌아가가지고 골을 아예 못 넣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첼시에서 골을 넣은 이후로 682일 만에 처음으로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처음에 토트넘에 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와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가느냐 아니면은 터지느냐, 이 두 가지로 올해의 어떤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대해서 이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결국에는 11분 만에 3골을 꽂아 넣으면서 소니 사이드업 이게 이제 보통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노른자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하는데, 소니 사이드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흥민 쪽에 팀이 우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역을 한 건데, 베르너가 어쨌건 임대를 와가지고 첫 번째 골을 넣었고, 그리고 팰리스를 아인즈와이스트레, 이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어죠. 1, 2, 3 3골을 꽂아 넣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뭉개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상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비교적 더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결국에는 후반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후반 막판에 보여줬죠. 근데 사실 경기 내내 토트넘이 주도하고 있기는 했는데 골이 좀 늦게 터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베르너가 전반전에 어떻게 보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찬스를 날려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것도 넣지 못하면 어떻게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겠냐, 혹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베르너가 골을 놓친 상황에서도 Son's encouragement, 그러니까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 티모 베르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 있으면서 독일에 꽤 오래 있었는데, 베르너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엄청나게 지지를 또 해주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로 찾아온 오픈골 기회, 이것을 못 넣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넣어줬던 이 공 너무 좋았죠. 옵사이드는 전혀 아니었고 베르너의 주특기인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 다시 살펴보니까 베르너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베르너의 첫 번째 터치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쭉 달려가는 스피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필이면은 골키퍼까지 제치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베르너의 주특기는 사실상 슈팅보다는 스피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르너는 골키퍼가 조금 더 성급하게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면은 스피드로 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팰리스의 키퍼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곧바로 확 달려든 게 아니라 조금씩 거리를 좁히면서 티모 베르너를 침착하게 상대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티모 베르너가 치고 나갈 거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 경로를 막아버리는 굉장히 좋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모 베르너의 선제골은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좋은 장면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이 측면에서 패스를 준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를 직접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뒤로 흘려주려고 했던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맞고 흘렀고 손흥민 선수의 발 모양으로 봤을 때 직접 마무리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뒤에 있는 존슨에게로 공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의 모션이 또 슛 모션이었기 때문에 어그로가 다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존슨이 뛰어버리면서 이 장면도 사실은 선제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인데 아쉬웠죠. 그런데 이제 선제골은 존슨이 일단은 어거지로 그리고 약간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 측면 쪽에서 두 명의 선수를 뚫어내면서 이 크로스를 올리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때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지네 라고 하면서 뒤에 들어오는 베르너에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베르너가 그대로 이를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르너가 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격려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 영국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이 티모 베르너의 어떤 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토트넘이 어쨌건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파인딩 티모를 찾아서 이 미션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픽사 영화죠.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의 약간 패러디, 티모를 찾아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와 승점 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아스톤 빌라를 이기고 그리고 한 경기를 더 이긴다면 충분히 이 자력으로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경기는 풀럼 그리고 루턴 타운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승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아스톤 빌라전을 이기고 가는 게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베르너의 첫 번째 골을 넣은 장면을 보면서 티모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 팀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티모가 폼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수로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날려버리면은 약간 좀 다운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독일어로 이 친구에게 야 열심히 해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줬다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했고 이 베르너에게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점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발휘되면은 이 티모 베르너의 능력 역시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직접 한 바 있죠. 그리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브레넨 존슨의 크로스 on a plate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접시에 담아준 크로스였다. 거의 뭐 떠 먹여준 그런 크로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찬스를 놓친 다음에 사실 이 골을 넣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다라고 베르너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골을 넣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골을 넣기가 조금 더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베르너는 조금 더 긴장이 풀린 채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다음 경기에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티모 베르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모 베르너, 손흥민 그리고 존슨 조합이 다음 경기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 엄청난 속도 그리고 이제 직선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르너에게 연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완전 영입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결정이다. 노브레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그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쵸.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스톤 빌라전에 집중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언론을 보면은 마치 이제 복권 번호 아니면 이제 복권 번호를 뽑을 때 그 공이 막 튀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 티모 베르너의 피니싱 이 마무리가 왔다 갔다 한다. 완전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 역시 빌라전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는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라고 상대팀을 칭찬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경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큰 경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로 이어지는 이 3연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번리 셰필드의 이 강등 방어전, 이 부분을 결국에는 토트넘이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경기들에서 일단은 기세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세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그 시작이 사실은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된 것이기도 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제 다득점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무너뜨렸는데, 아스톤 빌라 역시 확실하게 무너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베르너 그리고 존슨 역시 좀 많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첫 골을 넣은 사연에 대해서 이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흥민과 베르너의 이 조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